그리고 갑자기 원래 이 세상에 없었던 마오리 왕이 탄생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들어온 백인들과 마오리족들의 전쟁, 뉴질랜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잘 봐야 돼요. 1840년에 뉴질랜드에 들어온 유럽 사람이 2,000명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에 5만 명으로 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지금처럼 법이나 감시나 감독이 철저할 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 1860년대에 많이 왔다는 게 갱단 같은 새끼들도 이제 돈 벌어 처먹으려고 뉴질랜드 온 애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야 마오리족 니네 꺼져, 여기 우리 땅에 뒤지고 싶어, 이런 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오리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유럽 새끼 얘네들 오더니 어이구 씨 같다 이거. 원주민들이 당시에 세상 물정을 굉장히 잘 알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 영국인들 중에 유럽인들 중에 같이 자기들한테 굴었던 애들 몇 명이 있으면은 다 보이는 거야. 마오리족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당시 문제가 뭐냐면 마오리족들도 총이 있었어요. 이 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스페인 군대가 아즈텍 제국 멕시코에 쳐들어가서 개박살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야. 마오리족이랑 이제 영국군이 싸운 게 1845년부터 72년까지야. 길게 싸워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마오리족이 2,154명이 죽어. 여러 가지 무기라던가 체계라던가 이런 게 마오리족보단 영국 군대가 더 나았을 거 아닙니까? 마오리족이 2,154명이 죽었는데 더 많이 죽긴 했죠. 근데 영국 군대도 700명 넘게 죽어요. 무슨 영국 군대가 개꿀 빨면서 마오리족을 가뿐하게 이기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전쟁 이후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원주민 하면 참 안타깝고 원주민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쌍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다양한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마오리족이 모여요. 모여서 회의를 해. 부족들끼리 찢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국인들하고 이렇게 전쟁까지 하니까 원래는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공공의 적인 저 백인과 유럽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뭉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공의 적이 생기면 이제 뭉쳐지게 돼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모이더니 저 유럽 백인 영국 애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오리족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땅들을 세벼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동안 우리 마오리족들이 부족들 단위로 갈라져서 뒤져라 싸워왔지만 앞으로 우리 마오리족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원래 이 세상에 없었던 마오리 왕이 탄생합니다. 1858년에 탄생합니다. 영국 군대와의 전쟁 중에 탄생했다는 거죠. 아까 그 영국 군대와 전쟁을 했던 게 1845년부터 72년이었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마오리 왕이 탄생한 겁니다. 영국의 갑질, 땅 빼앗아가는 저 나쁜 영국 애들, 이런 것 때문에 어거지로 통합이 되면서, 통합이 된 적도 없는데 거의 갑자기 갑툭튀한 거예요. 이 양반이야.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저 왕은 저그들의 왕이었어요. 뭔 소리냐 이게. 이미 1800년대 중후반에 영국이 완전히 귀속되고 싶어하던 마오리 부족이 널렸었어요. 영국에 편입되고 싶어하지 않던 마오리족들만의 왕이었던 거죠. 그들만의 왕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영국한테 나라 팔아먹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마오리족들은 어차피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서 총든 마오리 부족한테 총 없는 마오리 부족이 막 그 전쟁 몇십 년 동안 하면서 2, 3만 명이 막 죽었다 그랬잖아. 3만 명은 노예로 끌려가고 마오리족들끼리.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영국 군대에 붙는 걸 뭐 잘못됐다 말다 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 그렇게 저렇게 마오리의 왕까지 세웠던 마오리 부족들 대 영국군 18,000명이 싸웁니다. 그리고 영국 편에 서 있던 마오리족들은 당연히 저 영국군에 속해져서 싸워요. 그럼 뭐야 지금? 마오리 왕을 만든 부족들 대 영국군 플러스 다른 마오리족이란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는 영국이 일부러 마오리족들을 이간질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국이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영국령 인도 제국 만들 때도 무굴 제국 들어가가지고 무슬림들하고 힌두교도들을 이간질하고 막 이런 걸 해먹잖아요.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자기들이 갈라져 있고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참 복잡미묘한 것들 때문에 서구와 좀 근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마오리 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한편으로 총을 쏠 줄 알던 그 마오리족한테 하도 져 터져가지고 총이 없던 마오리족들 입장에서도 저 영국에 편입되고 싶어했고,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아주 복잡미묘한 역사가 있어요 저 뉴질랜드가. 지금도 마오리 왕이 있어. 투헤이티아 파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165년 전에 이 왕이 생기고 이 왕의 후손이 이 양반이에요. 지금 현재도 마오리족들끼리 부족들끼리 문화나 그런 게 조금씩 지금 현재도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마오리 왕이 있죠. 뉴질랜드의 모든 마오리 부족들이 인정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몇 마오리족들 입장에서는 저분 덕분에 우리 마오리족들의 인권과 중요성과 문화가 지켜지고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있지만, 다른 몇몇 부족들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이 우리 마오리족의 왕이
왕이냐? 우리 부족은 저 사람 왕으로 추대한 적 없다. 칭호 바꿔라. 왜 마오리의 왕이냐? 이러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지금도 저 마오리 왕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마오리 부족들이 따로 그냥 오다 내려놓은 그런 왕이야 사실은.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안에서도 마오리족들끼리 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족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영국이 뉴질랜드를 좀 더 손쉽게 식민 개척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내용 들으면 어때요? 마오리족들 입장에서는 영국이란 나라를 굳이 뭐 미워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국에 대해서 딱히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영국이라는 그 국가가 뉴질랜드를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우리 부족이 살아남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마오리족들이 영국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 파병을 해줍니다. 어디에? 영국 군대에. 1차 세계대전 때는 2200명, 2차 세계대전 때는 16,000명이나 보내줘요. 뉴질랜드에서 보내줬다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마오리족들만 했을 때 2차 세계대전에는 16,000명이나 보냈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 인구가 그렇게 많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를 자원 입대해서 간 거예요. 영국을 위해서. 그래서 몇몇 마오리족들은 끝까지 영국이 식민 지배를 뉴질랜드를 하는 게 짜증났겠지만 정말 대다수의 굉장히 많은 마오리족들은 우리도 대영 제국의 일원이 됐다. 우리는 생존해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전쟁 6.25 전쟁 때도 참전해주고 마오리족이. 그리고 베트남 전쟁 월남전 있죠. 거기도 참전해요. 굉장히 다양한 곳들에 참전을 해 마오리족들이. 그래서 점점 뉴질랜드에 들어온 백인 그리고 영국 본국을 포함한 그 대영 제국 이런 곳에 속하고 싶어하던 그 마오리족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뉴질랜드에 들어온 영국인 아니면 저 영국 본국 사람들과 이 마오리족들은 동료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동료의식. 서로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동료다 우리는. 서로 얼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서로 동료이자 파트너십을 하면서 서로 좋은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있대요. 제가 지금 기가 막혀서 웃었잖아요. 왜 웃었냐면 내가 참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참 이상하고 전 세계 식민지 역사에서 원주민과 유럽 서구열강의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유럽 서구열강 백인들과 원주민들의 사이는 항상 개판이었어요. 거의 다. 근데 여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뉴질랜드의 영국인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었대. 우리는 원주민들을 학살하지 않고 그리고 원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윤리 도덕적인 모범적인 지역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뉴질랜드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들 나름의 그런 자부심이 있었대요. 뉴질랜드에 있던 사람들만. 이미 1800년대 후반 가서도 아까 저번에 페미니즘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지제도 편에서도 말씀드렸고 뉴질랜드는 윤리의식과 모범적인 국가로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게 아주 국민력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시민의식으로. 뉴질랜드의 PC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런 부분들도 뉴질랜드 PC 정치적 올바른 문화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오리족들이 도시로 오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숲에 들어가 살았잖아 마오리족들이. 근데 마오리족들도 점점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과 개념이 생겼을 거 아니야. 1900년대 들어서면서 마오리족들이 이제 오클랜드 이런 대도시로 돈을 벌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회생활 제 안 해본 것 같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실제로 마오리족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보고 경제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라서 자기들이 쉬고 싶으면 쉬는 거야.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막. 백인 사업가나 자본가나 사장이나 점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원주민이다 보니까 안 겪어봐서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쟤네 마오리족 쟤네는 애들은 착해. 근데 일을 해도 저렇게 게으르게 하고 사한테는 도시에 와가지고 좀 뭐하는 짓이냐 문제나 일으키고 쟤네들. 이런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로 왔던 마오리족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백인들이 우리 마오리족들을 차별한다. 마오리족들만 일부러 더 직장에서 안 뽑아주고 이렇게 차별해서 되느냐. 이런 게 또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1945년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오리족이 시불에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하고 딱 애국 보수로서 얼마나 또 안보의식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온 거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고 백인들이 이래서 되느냐. 그러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1975년에 마오리족들의 데모 정치적 문화적 여러 가지 시위와 데모가 많아지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저 보여드린 거 있죠. 와이탕이 조약이라고. 무조건 마오리족은 이제 앞으로 영국 정부한테만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 땅을 헐값에 팔아야 된다. 이런 그 조약이 있다 그랬잖아. 이거를 지금 마오리족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돈으로 소송을 하고 있대요. 2022년 현재까지도. 과거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당해왔던, 자기 조상들이 당해왔던 수모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하고 싶고 보상을 더 크게 받고 싶고 사실은 그런 것도 깔려 있겠죠. 왜냐면 마오리족들 스스로가 이제 본인들의 안보를 위해서 이제 영국한테 땅 팔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보상을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사실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원래 호주든 뉴질랜드든 대영 제국이었잖아. 저번 시간에 호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거 얘기했잖아요. 뉴질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한 게 좀 웃기거든요. 솔직히 졸라 웃겨. 솔직하냐 그래. 졸라. 1931년 12월 10일 웨스터민스터 헌장이라는 게 영국에서 통과됐다. 외우지 마세요. 대영 제국의 식민지역, 영국의 연방이면서 동시에 자치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여러 식민지역들이 외교권, 자치권, 국방력 이런 거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라는 게 통과된 거예요. 내가 저번에 호주 편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캐나다가 그러자마자 그거 통과됐어? 그 통과한 거를 비준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또 몇 년 남아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까고 캐나다가 바로 그거 통과됐어? 알았어? 하고서 그냥 말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끊고 바로 미국에다가 캐나다 대사관을 차립니다. 원래는 영국 대사관이 캐나다를 대변하고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야. 그게 통과됐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뉴질랜드는 굳이 우리는 영국에서 갈라지고 싶지 않아. 우리는 대영 제국에 계속 속해 있고 싶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라고 버텼어요. 왜냐면 뉴질랜드도 인구가 적잖아요. 호주가 왜 버텼습니까? 호주도 마찬가지야. 호주도 1, 2차 세계대전이 계속해서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대영 제국에 남으려 그랬어요. 왜냐면 인구가 적어가지고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에 속해 있어야 대영 제국의 국방력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호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나가고 개기던 거야 호주도. 근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호주까지 쳐들어오기 직전인데도 도와주러 온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씨부래 열받게. 그래서 야 저 본국이고 지랄이고 저 영국이고 뭐고 간에 저 새끼 다 필요 없다. 쟤네들 믿다가 우리 그냥 모가지 다 날아가겠다. 미국이랑 빨리 손잡고 호주 독단으로 간다 이제. 그리고서 간 거 아닙니까 호주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도 영국에 속해 있어야 했던 거야. 호주보다도 인구가 더 적고 여러모로 안보적으로 대영 제국에 속해 있는 게 뉴질랜드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1947년이 됐어. 뉴질랜드가 당시에 지금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양원제 아세요? 미국처럼 상원하원 있는 게 양원제고 우리나라처럼 한 개 있는 게 단원제예요. 뉴질랜드가 지금은 단원제거든요. 근데 옛날에 양원제였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근데 양원제인 거를 단원제로 바꾸고 싶은 거야 뉴질랜드가. 바꾸고 싶은데 아직 뉴질랜드는 영국에서 갈라지겠다는 거를 비준시키지 않았잖아요. 통과를 안 시켰잖아. 그러면은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려면은 일일이 영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존나 귀찮은 거야 그게. 야 그냥 귀찮은데 통과해. 그리고서 이거를 단원제로 바꾸는 것 때문에 1947년에 생뚱맞게 웨스터민스터 헌장 그 내용을 비준하는 거를 통과시킵니다. 저것 때문에 갑자기 독립한 거야. 어차피 쟤네들 어차피 자치권이고 따로 가면 되지 뭐 하려고 뭘 계속 가가지고 귀찮게 일일이 다 보고를 하냐 걔네한테. 귀찮아 죽겠네. 저게 없어지려면은 영국 의회에서도 저게 통과가 돼야 되나 봐요. 뉴질랜드에도 자치의회가 있었겠지. 국회가. 그리고 거기도 또 있잖아. 본국에 영국에. 그거 일일이 다 복잡해. 나라도 귀찮겠다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이잖아요 대부분. 조상이 영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국민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뉴질랜드 왕국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국 여왕을 뉴질랜드 왕국의 여왕으로 또 섬기고 이런 영연방에 있기는 있지 우리가. 이런 정체성은 그래도 가지고 있다. 앵글로색슨족 아니야. 근데 1973년에 유럽 경제공동체에 영국이 가입합니다. 유럽 경제공동체 EEC라는 거에 영국이 가입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국이 이제 유럽 경제공동체에 가입을 하면요 다른 지역과 무역을 할 때의 특혜 같은 게 좀 사라져야 돼요. 유럽 경제공동체에 뉴질랜드가 가입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영국이 저 유럽 경제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과의 혜택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 주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당시에 경제가 한번 휘청거려요. 당시 뉴질랜드 낙농업과 대부분의 수출이 영국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영국이 저 EEC 유럽 경제공동체에 가입을 하니까 이제 뉴질랜드와 영국 사이의 혜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저번 시간에 말한 거 있죠. 뉴질랜드 왕국 이게 1947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든 관습적으로든 영국이랑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잖아 뉴질랜드가. 근데 경제적으로든 뭐로든 영국이 이제 지들 멋대로 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혜택도 없어지니까 짜증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1947년부터 있기는 있었던 뉴질랜드 왕국, 이게 본격적으로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한 이후부터 우리 이제 영국 여왕님 아니야. 뉴질랜드 왕국의 여왕님이야. 진짜로. 영국 쟤네들 뉴질랜드 위에서 해주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 다 꺼져 얘 씨. 그냥 이렇게 된 거죠. 호주 편에서도 말했지만 현재의 영국 여왕이 아니면 뉴질랜드 왕국의 여왕이랑 뭐 영국 여왕이 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뉴질랜드에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영국 여왕은 절대로 그걸 발휘할 수 없다는 거. 오늘 뉴질랜드의 역사 내루미 마냥 아주 짧게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